안녕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결혼 정보 총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선택한 웨딩홀부터 답례품까지 하나하나 어떤 업체들 선정했는지, 그리고 만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건지, 후회되는 점은 어떤 건지 솔직하게 다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이런 정보 공유 영상이 너무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찍어보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1년에 걸쳐서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시간 순서대로 어떤 업체들 선정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1년 전에 웨딩홀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웨딩홀은 영등포에 있는 위더스 웨딩홀이고요. 6층에 있는 메리엘홀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식장에 대한 로망은 크게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 맛있고 하객들 오기 좋은 곳, 제 첫 상담 웨딩홀인데 거기서 바로 당일 계약을 해버렸어요. 황금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5월 셋째 주 토요일 12시식 완전 황금 시간대잖아요. 그게 딱 남아있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을 고를 때 저랑 남편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뷔페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어른들 중에서 식 안 보고 그냥 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2시식이니까 식이 다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거의 1시가 돼요. 사진도 다 찍고 하려면. 근데 1시까지 너무 배고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스 요리는 끝날 때까지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둘 다 집안에서 처음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개혼이었기 때문에 하객이 정말 많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하객보다 60명이나 더 와주셔가지고 정말 하객이 많았는데,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확정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도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가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 그걸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와, 나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뷔페식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홀을 원했어요. 위더스 메리엘 홀을 갔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저 혼자만 좀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도 있는데 천고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키가 큰 편이잖아요. 천장이 낮으면 엄청 답답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사진상에서도 그렇고 그냥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전 층고가 높은 걸 중시했는데 위더스가 층고가 엄청 높더라고요. 메인 홀뿐만 아니고 신부 대기실도 층고가 엄청 높고 넓어서 되게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엄청 웅장하고 시원시원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단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저랑 사진 찍으려고 친구들이 대기하는데 많이 들어와 있어도 그렇게 답답하거나 좁은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극성수기에 결혼을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붐볐어요. 위더스 웨딩홀은 80분 간격 식이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60분은 좀 빠듯할 것 같아서 80분 간격인 웨딩홀로 알아보고 간 거였긴 한데 80분도 좀 빠듯하더라고요. 단독 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쉬웠어요. 좀 많이 더웠거든요. 5월인데 그날 날씨 자체가 덥긴 했어요. 한 30도까지 올라갔었던 날인데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 난방이라서 뭐 예열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답변만 오고 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객들도 되게 더워했었어요. 그리고 하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한복 입는데 한복이 그냥 저고리 하나, 치마 하나가 아니잖아요. 속저고리 있고 속치마도 있고 속바지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더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주차도 아쉬웠는데요. 주차가 600대까지 수용은 가능한데 문제는 입출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고 줄 서서 나가고 이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이렇게 쫙 넓게 펼쳐진 게 아니고 되게 깊고 좁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지하 6층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웨딩홀 계약을 하고 플래너 상담을 바로 잡았습니다. 플래너는 베리굿 웨딩의 전빈나 실장님을 찾아갔는데요. 지인 소개로 간 거였어요. 일단 플래너님이 저랑 키가 비슷했고 스타일이 좀 비슷했어요. 키 큰 여자들은 키 큰 여자들의 어떤 고민과 포인트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마음을 잘 아실 게 분명하다 하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드메도 예산을 딱 정해서 갔는데 스드메에 3,400만 원
정도 쓰자라고 정하고 갔고, 그걸 플래너 상담 가자마자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고 제가 원하는 분위기는 이런 거고 드레스는 어떤 걸 입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 예산에서 과하게 넘어가지 않게 업체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촬영 때랑 본식 때 부케 준비해 주셨는데 부케도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촬영 때도 동행하셨고 본식 날에도 아침부터 샵 오셔가지고 제 머리 상태랑 메이크업 상태 봐주시고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추천해 주시고 사진이랑 영상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꿀팁은 플래너마다도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플래너를 추천받거나 알게 됐으면 인스타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나랑 스타일이 맞는지. 이렇게 플래너 상담을 마치고 바로 또 예약 상담을 잡은 게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게 웨딩 밴드가 나오기까지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플래너 상담을 6월쯤 갔는데 촬영이 11월로 잡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반지가 나와야 되니까 고르는 시간도 있고 해서 반지부터 보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반지를 보러 가게 됐는데, 저희는 브랜드링을 먼저 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티파니에 있는 거의 전 모델을 다 껴보고 그다음에 부쉐론, 콰트로링 또 봤는데, 저는 브랜드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 브랜드가 너무 좋고 이 제품을 갖고 싶다 하면 하겠는데 저는 딱히 그런 게 없기도 했고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 반지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물샵을 가게 됐는데 이것도 플래너님께 추천을 받아서 두 곳을 갑니다. 아크레도라는 브랜드랑 JM 다이아몬드를 갔는데요. 일단 아크레도는 굵기, 곡률, 다이아몬드 사이즈까지 좀 세심하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곳으로 유명해요. 근데 단점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반지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크레도에서 다행히 예쁜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해서 하나 킵을 해두고 그 다음에 JM 다이아몬드로 갔는데, JM 다이아몬드는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거의 체감상 한 2, 30개 정도는 껴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다른 결을 껴보는 와중에도 이건 제가 안 빼놓고 있더라고요. 낀 느낌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얘랑 다른 반지랑 비교를 했었어요.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애착 반지 그만 내려놓고 다른 반지도 껴봐라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JM 다이아몬드에서 반지를 했고요. 일단 이 반지 디자인은 정면에서 보면 리본 같기도 해요, 느낌이.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골랐어요. 제가 질리지 않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 거는 저랑 같은 디자인은 아니고 색깔만 같은데 남자께 이렇게 리본처럼 생기면 좀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빠는 반짝반짝한 게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겉에는 거의 무광, 무늬가 없는 거고 사이드 쪽에 날짜가 적혀져 있고 저희 결혼 날짜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커플 반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대 중반, 두 개 해서 300만 원대 중반이었고 나오는 데는 한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드메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드메. 드레스 먼저 얘기해보면 저는 드레스를 제이미 브라이드라는 업체에서 했는데요. 제 드레스가 정말 너무 예뻤어요. 제 본식 드레스 특히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투어를 안 하고 지정을 했고요. 근데 약간 후회해요. 투어 할 걸. 그냥 좀 더 많은 드레스 입어보고 공주놀이 많이 할 걸이라는 생각이 지금 결혼식 다 끝나니까 들어요. 왜냐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건 또 언제 입어보겠어요.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투어 할 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이미 브라이드라는 업체를 선정한 거는 후회 없습니다. 제가 플래너님 상담할 때 저 무조건 실크요 했는데 그때 플래너님이 신부님 실크일 것 같아서 미리 생각해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곳 정도 추천을 받았는데 제이미 브라이드가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어요. 100만 원대였거든요. 지정 혜택으로 애프터 드레스, 그 연회장 돌 때 이브 드레스 있잖아요. 그거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촬영 드레스 4개, 본식 드레스 하나, 애프터 드레스 하나 해서 총 6벌에 160이었나?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저는 완전 쨍한 화이트 있잖아요. 파란기 들어간 화이트가 엄청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좀 웜한 화이트가 어울리는데 제이미 브라이드 드레스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게 이브 드레스. 그 연회장 돌 때 입었던 아이보리 홀터넥 드레스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촬영 때도 홀터 슬림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게 잘 어울려서 본식 때도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본식 드레스로 그걸 피팅해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나마 이브 드레스로 이제 홀터 슬림을 고른 건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제이미 브라이드는 유색 드레스 선택폭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색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나는 웜톤이고 실크를 입고 싶고 청순한 게 추구미다 하시는 분들은 제이미 브라이드 투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메이크업은 더클래스 모나크 청담의 수정 부원장님께 받았는데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 시작할 때부터 봐왔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그냥 메이크업은 수정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갔는데 사실 웨딩 전문 업체에도 고민을 했었어요. 유명한 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저랑 한 번도 합을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거든요. 그 화장은. 그래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아서 고민 없이 더클래스로 결정을 했고요. 더클래스 하면 좀 뽀용한 아이돌 메이크업만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본식 날은 배우상 고급스럽고 좀 차분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찰떡같이 해주셔가지고 찍힌 사진들 보는데 딱 제 추구미로 나와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식 한 달 전에 피부가 뒤집어졌었어요. 그게 좀 자국이 남아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 말끔하게 지워주셨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유온드 포토그래피를 선택했는데 저는 결혼식 장보다 웨딩 촬영 스튜디오에 좀 더 진심이었어요. 웨딩 촬영에 대한 로망은 또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르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인스타에서 웨딩 촬영 이렇게 검색해서 예뻐 보이는 것들을 다 캡처했거든요. 근데 그 캡처한 곳들 중에 8할이 유온드 포토그래피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플래너님한테 저 이런 분위기로 찍고 싶고요. 뭐 이런 자연 풀숲 느낌도 찍고 싶고요 했는데 플래너님이 유온드 포토그래피랑 한 업체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쁘다 했는데 유온드 포토그래피의 사진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캡처한 걸 봤는데 아래에 그 유온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유온드에 제가 원하는 날짜에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 바로 예약을 했고 5월식 기준 6개월 전인 11월에 촬영을 했습니다. 보정본이 나오는데 한 2, 3개월이 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찍어요. 웨딩 촬영은. 유온드 포토그래피 진짜 좋았어요. 대표님 두 분이서 해주시는데 오전, 오후 번갈아서 메인 작가 해주시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해 주시거나 조명이랑 구도 잡아주시고 포즈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엄청 밝고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이게 표정이 안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던 재밌고 행복하게 웨딩 촬영을 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유온드가 성수에 있어서 서울숲 야외 촬영이 가능해요. 저는 가을에 이제 해질녘에 서울숲 웨딩 촬영을 했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입은 검정색 드레스는 제이미 브라이드에서 산 건 아니고 당근에서 4만 원 주고 구매한 드레스랍니다. 이제 본식 촬영으로 넘어가면 저희 본식 스냅은 웨딩홀 연계 패키지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구할 필요는 없었고 서브 스냅이랑 DVD를 골랐어요. 이것도 1년 전에 웨딩홀 잡자마자 하셔야 돼요. 아이폰 스냅이랑 서브 스냅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폰으로는 친구들이 많이 찍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브 스냅을 골랐고요. 제가 오늘 이 촬영하는 당일에 서브 스냅 원본을 받아서 열어봤는데 진짜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 스냅 완전 추천드려요. 저번 주에 본식 스냅 찍은 거 원판 사진이랑 이런 거 찍은 거 고르고 왔는데 마음에 들긴 했지만 본식 스냅은 약간 경직돼 있는 느낌이고 좀 정형화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서브 스냅은 옆에서 인물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부모님들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주시고 찍는 줄 모르게 찍히는 사진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런 사진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당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찍어주셔가지고 저 본식 할 때는 어디에 계신 줄도 몰랐어요. 뭐 이런 걸 찍으셨다고? 약간 이 수준? 그리고 DVD도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DVD는 다들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이랑 또 영상은 느낌이 다르니까 하길 잘한 것 같긴 한데 아직 결과물을 받진 못해서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청첩장은 비즈하우스에서 제가 셀프로 제작을 했어요. 청첩장에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았고요. 다 만들어주는데 알아보니까 15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단으로 저희는 만들었고 사진도 안 넣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바일 청첩장으로 요즘 다 돌린다 해서 종이 청첩장 아예 안 가져가셨거든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밥 사고 이런 용도로 했고 친구들도 요즘에 다 모바일로 보니까 굳이 사진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릴 때 조금 신경 쓸 것 같더라고요. 총 280장 주문을 했고 52,400원 들었어요. 10만 원 안쪽으로 쓰기 성공을 했고요. 식권도 비즈하우스에서 만들었는데 식장 기본 식권
보면 진짜 안 예쁘고 또 다른 팀들이랑 섞일까봐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꿀팁은 비즈하우스에서 식권 만들기 탭으로 가지 마시고 기본 명함 만들기 탭에서 식권을 만들면 조금 더 싸대요. 그래서 저희는 200장씩 신부 200장, 신랑 200장 해서 총 400개에 1,600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식권 예쁘죠? 그리고 답례품. 답례품은 저희 티위즈의 쿠키 제품 선택했는데 쿠키 말고도 저당 호두 전과랑 꿀이 있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받으신 날 부담 없이 먹으실 수 있도록 쿠키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향사와 티 소믈리에가 함께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라운지에 납품되는 쿠키라고 하더라고요. 파마산 치즈 맛, 초콜릿 맛, 녹차 아몬드 맛, 크랜베리 맛 이렇게 4가지 맛이 2개씩 총 8개 들어있고요. 이렇게 패키지 돼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이상 주문하면 이렇게 무료로 스티커도 제작해주고 부착까지 해주신다고 해요. 이거 진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그때 답례품 쿠키 몇 개 들고 어머님 아버님도 드셔보라고 가져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디서 많이 본 쿠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전세버스를 했거든요. 그 전세버스에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다과 같은 걸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드린 쿠키인 거예요. 많이 달지 않은 맛이어서 어른들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5성급 호텔에도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쿠키 외에도 호두 정과랑 저당 호두 정과 블렌딩 허니 제품이 있는데요. 제가 이 호두 정과를 먹어봤는데 어른들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호두 정과 하면 너무 달고 너무 딱딱하고 찐득찐득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저당이라 그런지 적당히 달고 이게 안 찐득거려요. 너무 맛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맛.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쁩니다. 약간 고급 향수 패키지 같이 생겼죠. 이거 유리병이에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서 적당합니다. 이게 레몬 맛이 있고 바닐라 맛이 있는데 아무래도 블렌딩 허니이다 보니까 일반 꿀이랑은 조금 맛이 달라요. 저는 레몬 맛 허니를 좀 더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유자청 맛도 나면서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나 샐러드 먹거나 토스트 먹을 때 활용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답례품까지 신경 쓰기 너무 힘들다 하는 우리 결혼 준비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댓글에 받고 싶은 답례품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나 경락 그리고 운동 같은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러 와주세요. 결혼식은 결국 다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보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더 기쁘게 축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뭐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